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좀 더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특히 사업관리 부분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오늘 가지고 온 강의는 2022년 중소기업 유통센터입니다. 자, 성무풀이를 하기 전에 먼저 새해가 밝았으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는 원년이 되기 바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친하게 좀 지내는 지원생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한번 1번 지원 동기 빠르게 써서 한번 보내달라고 한번 부탁을 했어요. 자, 부탁을 했더니 진짜 5분도 안 걸려서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자, 그리고 저는 그 예시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당연히 양해는 구했죠. 그러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자,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자,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어느 기관인지를 주구장창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여기인데, 자, 이거는 뉴스 기사에 있는 내용은 그냥 그대로 복붙한 것 같아요. 그런 스멜이 이미 느껴져. 굳이 이렇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다. 그 기업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보다는 업계 현황에 대해서 차라리 뭐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특히 유통사업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에 주력을 하여 해결을 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거나 혹은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을 해주시는 것이 차라리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그나마 낫습니다. 왜? 본인이 어떻게 기여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기는 했죠. 근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여러 가지 유통판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어떤 사업 부분에서 좀 더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인의 경험을 얘기를 했죠. 근데 이 경험도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뭐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성과들은 작성을 했는데 구체성이 없어요. 자, 이에 대해서 말은 할 수는 있죠. 글자 수가 너무 압박이 있어서 좀 얼버무렸습니다. 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뒤에 가서 보여드릴 예시를 보면 진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구체적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얼버무리면서 모호하게 썼다. 자, 그 다음이 더 문제인데 쭉 읽어보시면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올바른 지원책을 이루겠습니다. 또한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올바른 지원책을 이루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업무를 사업관리 부분에서 하니까요.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애매합니다. 유통현장 오프라인 지식에 대한 배움도 확장하고 자기개발에 힘써 오프라인 판로 개척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겠습니다. 자, 일단 이 친구의 이야기를 쭉 종합을 해보면 온라인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지원 사업에. 근데 오프라인 이야기는 왜 나와? 뭐 나중에 근무를 하다가 뭐 사업 부분을 뭐 옮길 수는 있겠죠. 근데 본인이 관심 있는 사업 분야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사업 분야에 맞춤화돼서 그쪽으로만 쭉 작성을 하세요. 그리고 또 거슬리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뭐 자기개발이라든지 배움에 힘쓰겠다. 뭐 이런 부분들 기술은 할 수 있겠죠. 자기개발 역량에 기반을 해서. 하지만 여기에서는 입사 후 계획이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 것인지 그 하우에 대해서 좀 더 작성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예시를 한번 보았으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술을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항목을 읽어보면 되게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지원하게 된 동기. 사실 지원하게 된 동기들은 너무나도 많죠. 뭐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하고 있는 일이 뭐 마음에 들어서 내가 좀 추구하는 어떤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자, 뭐 여러 가지 지원 동기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석이 될 때에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말을 바꾸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러한 프레임워크로 한번 말을 바꾸어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하게 된 동기, 이 말을 관심 있는 사업 부분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 사업 부분에 나는 어떤 식으로 어떠한 목표를 이루어 나가고 싶은지 그 방법론을 직무에 맞추어서 기술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목표, 특히 입사 후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나의 뭐겠어요? 직무 수행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입사 후 계획을 먼저 써도 돼요. 나는 어떠한 직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곳이 너네 유통센터이다. 그래서 나는 입사 후에 이러한 계획을 이루고 싶은데 이러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꾸준하게 직무 경쟁력을 쌓아왔다. 자, 일단 말만 되고 논리만 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차례대로 꼭 맞춰서 쓸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논리의 일관성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관심도, 그 다음에 나의 직무 역량, 이 세 가지를 꼭 보여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3일체에 맞추어서 작성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과 어떤 논리에 따라서 작성할지 결정을 했다면 이제 두 번째 방법에 맞추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업 부분을 결정을 하시는 건데 중소기업 유통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사업 부분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뭔가 이름이 예뻐. 이거 왠지 마음에 들어. 자,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직무 역량에 제일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을 하셔야겠죠. 혹은 내가 직업적으로 혹은 직무적으로 좀 이루고 싶은 목표와 제일 가까운 사업 분야를 하나 선택을 하셔서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뭐 온라인 지원 사업이라든지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각 사업 부분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잘못된 예시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뭐 온라인 지원 사업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뭐 오프라인 현장까지 팔로우 개척을 뭐 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뭐 확장해서 해당 사업 부분에서 하는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무분별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쓰기보다는 내가 어느 한 사업 카테고리를 정했으면 그 사업 카테고리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신 뒤에 기술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그런 다음에 어떤 식으로 쓰면 될까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중소기업 판로 혁신 방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은데 자, 구글에 들어가서 중소기업 판로 혁신 방향이라고 한번 검색을 하시면 관련된 파일이라든지 안내사항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이게 11개 과제로 좀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판로 혁신 방향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거를 누가 담당해?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담당을 하고 있죠. 당연히 연관된 정책 과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좀 더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특히 사업관리 부분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숙지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이죠. 지금 코로나 특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 시장이 되게 아마 확대가 됐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1년 6월에 규모가 15조로 알고 있거든요. 15억 아닙니다. 15조요. 엄청나죠. 예. 근데 이게 작년 동월 대비 아마 20% 정도 규모가 늘었을 겁니다. 자, 그만큼 온라인 시장이 확대가 됐고 지금 뭐 메타버스라든지 온라인 시장도 진화를 하고 있죠. 특히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냐면 이전에 주지 못했던 고객 경험을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뭐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메타버스가 뭔가 핫했는데 뭐 요즘에는 좀 뭔가 이슈가 덜 된 느낌이랄까? 엄청나게 뭐 투자를 하겠다, 뭐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메타버스가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뭐 메타버스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뭐 중소기업 유통센터 뭐 메타버스 이런 식으로도 한번 구글에서 검색을 돌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이제 다음 작성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작성 프레임워크로 쓸 수가 있느냐? 자,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 지향 일치라고 하여 자, 내가 좀 추구하는 어떤 직업적인 목표라든지 직무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를 어디서 이룰 수가 있어?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지원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의 목표, 중소기업 유통센터의 목표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너와 나의 연결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죄송합니다. 자, 너와 나의 연결고리, 즉
나와 기업의 연결고리를 마련을 해서 그래서 지원을 했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기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직무 경쟁력과 역량을 길러왔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신 다음에 입사후 계획의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방법 말고도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기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아까 제가 앞에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드리면, 자,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겠죠. 그 사업에서 내가 좀 더 관심이 가고 내 직무 역량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부분 하나 선정한 다음에 그 사업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해 나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 말고도 또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통 현황, 특히 중소기업이 유통 상황에서 특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업계 현황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술을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중소기업 유통센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좀 드러낼 수가 있어요. 좀 더 관심도를 어필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심도를 토대로 바탕으로 해서 나는 다음처럼 쌓아온 직무 경쟁력을 바탕으로 어떠한 입사 계획을 이루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해 보았는데 사실 이런 작성 프레임 말고도 정말 많이 기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직무 분야라든지 이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간접 경험이 있다. 뭐 이런 경험을 기술을 하시면서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얼마만큼의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서 나는 공감을 하면서 실제로 중소기업 유통 한번 도와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하더라. 그래서 중소기업 유통센터에 입사를 해서 이런 미비했던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진행하는 사업 부분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간략하게 작성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건 좋은 예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빡세게 직접 기술을 해봤어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문장부터 읽어보죠. 자, 일단 첫 문장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영혼을 실어서 기술을 하셔야 되세요.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 번에 압축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첫 문장에서 어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상공인 O2O 연계 판매 활성화 지원에 기여를 하겠다. 자, 어떤 부분에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여했죠. 즉, 내가 가진 역량과 기여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첫 문장에 드러냈어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죠. 이런 식으로도 한번 기술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술을 했습니까? 업계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특히 어떤 근거가 된 자료를 가지고 왔죠. 근데 이 중소기업 중앙 발표 자료는 제가 어디서 찾았을까요? 구글에서 찾았습니다.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판매처 개발이 29.9, 수요 예측이나 시장 정보 수집에서 어려움 겪는 게 16.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중소기업이 유통판로 개척에서 특히 어떤 부분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냈죠. 특히 수치를 이용을 했는데 여러분 신기한 게 글에 어떤 수치라든가 어떤 정량적인 수치라는 걸 기술을 하면 이 글이 뭔가 되게 객관적으로 보여요. 글을 보는 사람의 심리가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좋은 얍삽이가 필살기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을 기술을 했나요? 자, 이런 업계 현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을 했죠. 뭐라고 했어요? 유통 판로와 시장에 대한 부족한 전문성은 결국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본인의 생각을 기술을 했죠. 맞잖아요. 시장이라든지 유통시장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면 결국에는 중소기업 매출도 낮아지고 경쟁력이 약화되겠죠. 그런데 에그머니나 이거 누가 해결을 해주고 있어? 온 오프라인 유통을 다각화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라고 하면서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얼마만큼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즉, 기업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기업에 대한 관심도와 업계 현황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앞에 있었던 잘못된 예시보다 훨씬 더 잘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는 뭐라고 썼습니까? 본인의 경험과 입사 후 계획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인트로 방식으로 드러냈어요. 자, 어떤 경험을 이 친구는 가지고 있나요? 자, 시즌별 매출 분석을 통해서 수행했던 땡땡 기획 경험을 활용해서 뭐에 기여를 하겠대요? 적합한 유통 테스트 필드 선정과 이점 절차를 돕는 데 기여를 하고 싶다. 정말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어요. 뭐를 도와주고 싶대? 테스트 필드 선정하고 이점 절차를 도우면서 발로 개처에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했죠. 그냥 지원 정책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뭉뚱그려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을 했다. 즉 직무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찾았을까요?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중소기업 유통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래서 사업 내용 카테고리 클릭하셔서 사업 내용, 업무 내용들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키워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을 하구나. 그러면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어떤 경험이 있나요? 신규 상품 기획 당시에 매출 증진과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해서 O2O 활성화를 기획을 했대요. 그래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X로 표시를 했는데 당연히 뭐 수치 경험이겠죠. 수치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글자 수가 압박이 있다 보니까 바로 입사 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냈어요. 이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입사 후에 뭐 한대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테스트 필드 유통 채널을 통해서 유통기업 상품에 맞는 유통 채널 선정을 이루고요. 맞춤화된 홍보 지원으로 중소기업 브랜드 인지도와 육성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500자 입사 후 계획이 끝나요. 근데 이런 식의 문장 말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기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뭐 매출 부진이나 성과 사례 관리를 올바르게 이루어서 업종 현황에 맞는 유통 채널 선정과 신규 고객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활성화 기획을 나는 보조를 하겠다라고도 기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사실 자소서라는 건 무궁무진하게 기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문장과 구도를 꼭 따라하기보다도 약간만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만의 문장과 포인트를 좀 더 보여주시면서 기술을 하신다면 아주 좋은 자소서가 탄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한 가지 예시만 보여드렸는데 저희 사업취집닷컴에서 4가지 예시를 더 보여드렸고요. 다른 항목 역시 아주 풍부한 예시로 직접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예시를 보고 싶다면 사업취집닷컴에 방문을 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취집의 지원마왕 노그맨이었습니다.